안녕하세요. 저는 만 70세 단독가구입니다. 얼마 전까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남편과 사별 후 결혼한 아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분당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 가격도 자꾸 떨어지고 대출받은 2억 원에 대한 이자도 갑자기 늘어나고 해서 아파트를 팔아 대출금을 갚고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1억 원은 정기예금에 가입했고요. 그런데 지난달 갑자기 기초요금이 중지되었습니다. 구청에 전화해보니 재산이 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집 팔아서 대출금 갚고 전세로 옮겼는데 어떻게 갑자기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알베르토 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마 알베르토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은 기본공제를 포함한 그 계산 방법이 모두 다른데요. 지금부터 오늘 의뢰인의 기초연금 중단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서울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작년까지 시가 10억 원, 시가 표준액은 6억 원이었고 이 중 2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44만 원 정도의 이자를 매달 내고 계셨는데요.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셨을 때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시가 표준액 6억 원에서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차감하면 4억 6,500만 원이고 여기서 대출금 2억 원을 부채로 공제하면 2억 6,500만 원.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1,06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 인정액은 88만 3천 원입니다. 따라서 단독가구 연금 기준액은 180만 원 이하이므로 매달 25일 기초연금 30만 7,500원을 받으셨는데요. 이번엔 집을 팔고 경기도 분당으로 이사한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서울에 살던 아파트 가격이 최근 급락해서 8억 원에 파셨고 이 돈으로 대출금 2억 원을 갚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5억 원을 내고 남은 돈 1억 원은 정기예금에 가입해서 매달 37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고 계신데요. 현재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면 일반 재산인 전세보증금 5억 원에서 기본공제 5%를 적용하면 4억 7,500만 원이고 여기서 지역별 기본공제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을 공제하면 3억 9천만 원. 금융재산은 정기예금 1억 원에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적용하면 8천만 원입니다. 이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을 더하면 의뢰인의 재산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1,88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56만 6천 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한 이자 소득만 더해주면 되겠는데요. 월 이자 소득 37만 원에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하면 33만 원이므로 의뢰인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 156만 6천 원 플러스 이자 소득 33만 원을 하면 189만 6천 원입니다. 따라서 단독가구 연금 기준액 18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계산 방법이 매우 불공평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4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와 전세에 거주하실 때의 기본공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시가가 아닌 전년도 3월에 발표된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에서 40%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지만 전세보증금은 기본공제 효과가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지역별 기본공제의 차이입니다. 신청인의 일반 재산에서
무조건 한 번씩은 공제해주고 있는 지역별 기본공제는 대도시 그리고 올해부터는 특례시로 승격된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까지는 1억 3,500만 원을 기본공제해주고 있지만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밖에 공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기본공제 차이는 5천만 원인데요. 이것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16만 6천 원,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에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인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유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기본공제 차이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재산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기본공제를 1억 3,5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지만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가 2천만 원뿐이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오늘 의뢰인께서 정기예금에 입금하신 1억 원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 예금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소득의 상승입니다.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급등으로 인해 이자 소득은 높아지겠지만 이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서 기초연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의뢰인의 경우도 이자 소득 33만 원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된 것이 기초연금 중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집 있는 사람보다 전세 사는 사람이 기초연금에 불리하고 대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중소도시에 있는 사람에게 기본공제를 5천만 원이나 덜 공제해 주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 65세 이상 전 국민이 기초연금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기초연금의 수급을 위해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대도시에 집을 팔고 중소도시로 이사하는 등의 결정은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의 최악의 결과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에 간당간당하신 분들께서는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그대로 살면서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받은 연금의 총액만큼을 부채로 인정해서 공제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노후 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께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